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경남 지역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은 7원 분기점에서 대저 분기점까지 9km 구간에서 서행하고 있으며 중부 내륙과 경부고속도로는 원활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는 이번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정체가 심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산업 현황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기계산업은 경남의 주력 산업이지만 최근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침체돼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제조업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남 제조업의 중심인 기계산업. 한때 전국 기계산업의 25%에 가까울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경남 지역 기계산업의 비중은 2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내연기관 및 터빈, 가공 공작 기계 등 경남 기계산업의 주력 품목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전국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기계산업 기반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최대 방위산업 집적지라는 특성에다 조선업 침체에도 기계산업 수출은 지난 2016년 이후 꾸준히 늘어 경남 수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 출범한 김경수 경남도정에 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마트 공장의 보급을 통해서 생산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고 스마트 공장 자체가 새로운 또 기계산업의 먹거리로 저희가 또 발전을 시킬 수가 있고.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 외부적 불확실성이 기계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경남에도 14곳을 선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진주의 대표적인 달동네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황재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산비탈을 따라 낡은 집들이 자리 잡은 진주 옥봉마을.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오골계 백숙은 냄새만 맡아도 몸이 금방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정성 가득한 양념에 쓱싹 묻혀내는 파김치에는 어머니의 깊은 정성이 담깁니다. 옥봉마을 주민들이 손맛을 자랑하는 요리대회. 볶음과 조림 같은 밑반찬부터 갈비찜과 탕수육 등 가정식 별미가 한자리에 선보입니다. 아니 이 깻잎을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숙성을 삭힌 것 같은데 이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이 음식을. 심사를 거친 음식들은 마을 주민들이 뭉친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할 식당에서 선보일 메뉴들입니다. 손맛 고수님들을 모셔서 저희 로컬푸드 레스토랑에 메뉴로 같이 함께 함으로써 저희 이번 이 건강식당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난 2015년 시작된 진주 옥봉마을 샛들 사업. 흉물스럽던 도로 옹벽은 깔끔한 조형물로, 가파른 골목길은 어르신도 편히 다닐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집수리와 소방도로 정비 등 환경 개선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마을 기업 창업 공간이 배치되고 주민의 사랑방이 될 커뮤니티 센터는 2달 뒤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를 활용한 그 지방의 특색이 있는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그게 곧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이 되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다시. 전국 60여 곳에서 진행되는 샛들 마을 사업이 주민들의 참여로 오래된 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경남 지역에서의 학교 폭력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난 5월 도내 초등 4학년부터 고3까지 28만 9천 명의 학교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800명, 1%였습니다. 전국 평균 1.3%보다는 낮지만 2015년 이후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2%로 가장 높고
중학생 0.6, 고등학생 0.3%로 고학년이 되면 주는 추세가 뚜렷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한 이유를 물었더니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장난으로이거나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란 답이 70%를 차지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는 언어 폭력이 35%로 가장 많고 집단 따돌림 16, 스토킹 11, 사이버 괴롭힘, 신체 폭행이 각각 10%였습니다. 피해 장소는 교실 31%, 복도 14, 급식소나 매점 10, 운동장 8.2%였고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 36, 점심시간 17.6, 수업시간 8.7%로 학교 폭력은 학교 일과 중 60% 이상 벌어져 교내 지도의 중요성을 드러냈습니다. 학교 폭력을 주위에 알린 경우는 81%로 가족, 교사, 친구, 기관, 경찰의 순입니다. 또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는 친구를 돕거나 괴롭힘을 말렸다가 절반을 넘었고 대신 신고해줬다는 응답도 14%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12년 학교폭력 첫 조사에서 피해 응답 14%에 비해서는 큰 변화지만 근절을 위해서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어젯밤 8시 45분쯤 창원시 석전동의 한 식당에서 62살 이모 씨가 기름 20리터가 든 플라스틱 통을 식당에 던져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식당에 있던 손님 52살 김모 씨 등 2명이 중화상을 입었고 불을 지른 이 씨와 다른 손님 1명 등 2명도 가벼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시비가 붙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의령군의 한 와이어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 1개동 8천여 제곱미터와 제조 설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달 말까지 아동수당을 추가 접수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 달에 소급 지급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1일 아동수당 신청자 16만 1천여 명 가운데 91%인 14만 7천여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현재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1만 2천여 명으로 금융정보 등 조사 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 달에 9월분까지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의 내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 가운데 1조 7,30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습니다. 주요 항목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생계급여에 2,470억 원이 편성된 것을 비롯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4,780억 원, 노령기초연금 1,690억 원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건복지 예산 지원 사업들이 있어 최종 확보액이 더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과 함께 교권 보호센터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내년 초 교권 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사와 변호사, 장학사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즉각 대응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된 교원 활동 지원을 위해 교권 보호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